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급락하며 2,4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장에선 1,500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금융수장들은 증시안정펀드를 포함한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밸류업 펀드에 300억 원이 투입됐고 다음 주 3천억 원의 2차 펀드가 조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논의에 나섰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의 시추선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 내년 시추 예산도 삭감돼 사업의 지속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새 이어졌던 탄핵 정국이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는 데 실패하면서 증시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을 둘러싼 상황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코스피 시작이 안 좋죠. 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확실성에 증시가 짓눌린 모습입니다. 장 초반 2,370선까지 밀린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지만 2,400선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1.8% 넘게 떨어지며 2,38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투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3,700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도 소폭 순매수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소폭 하락한 5만 3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1.5% 상승한 16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 속 밸류업 동력 약화 우려를 반영하며 하나금융지주가 5.5%, KB금융, 우리금융지주가 3% 하락세입니다. 네, 또 코스닥도 하락세가 가파르죠. 네,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을 키우며 현재 3% 넘게 급락한 630선까지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이 5% 가까이 하락 중이고 리가켄 바이오도 5% 넘게 급락세입니다. 휴젤 엘캠도 5% 넘게 하락 중인 반면 에코프로 그룹주는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밤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다시 그날 밤의 고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의 전망은 더욱 극단적인데 외환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우선 지금 환율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8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가 기준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1,430원 선을 터치한 뒤 상승폭을 소폭 낮췄다가 지금은 다시 1,4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3원 넘게 오른 1,436.2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전망은 더 안 좋죠. 그렇습니다. 먼저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적인 특수 상황 외에도 각종 대외 여건 악화가 원화값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커질 경우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BofA 증권의 아다르시 신하 아시아 금리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더 큰 문제라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에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약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만 그간의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되면 단기 매도세를 넘어서 우리 대외 신인도 자체에 타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가 상당히 크죠. 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생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로 투자를 늘렸었는데 밸류업 동력 약화를 반영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까지 겹치면서 7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환율도 1,430원을 넘은 상태인데요. 게다가 탄핵안 부결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증시 흐름에 반등이 있으려면 그간 많이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려면 불안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 결국 거시 경제 지표가 훼손되지 않고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6일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증권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방향을 잃은 만큼 경제 펀더멘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과 외국한 평형채권 가상금리 흐름에 주목하면서 외국인 이탈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자금의 이동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최근까지 채권 시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1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7천억여 원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미 국채 장기물에 투자하는 해외 상장 지수 펀드 ETF로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블 3X 시어스 ETF 보관액은 13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8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i시어스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와 US 트레저리 본드 JPY 해지드 ETF 역시 보관액이 각각 1조 1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며 채권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네,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점진적인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어서입니다. 견고한 고용지표 등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해 추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뉴욕타임스 행사에서 지난 9월 비컷으로 미 경제는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추가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미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베팅해온 미 국채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우리 경제와 금융수장, 이른바 F4는 탄핵 표결이 이루어졌던 7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비상공조 대응 체계를 점검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당국의 움직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석해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더 긴밀한 비상공조 대응 체계를 유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만 내놓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주식시장에는 밸류업 펀드에 300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각 순차적으로 700억 원, 3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3천억 원 규모 2차 펀드가 추가적으로 조성되는데요.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 즉시 시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외화 자금 시장에 외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주요국과의 소통을 위해 부총리 명의 서한 발송과 국제금융협력 대사 파견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다른 건 내년 예산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탄핵안이 발의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내일 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얼어붙은 전국 속 국회 상황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야당 움직임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기존 안에서 7천억 원을 더 감액한 총 4조 1천억 원 감액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결국은 예산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시 3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앞서 최 부총리는 어제 국회를 향해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면서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인데 계엄과 탄핵 사태로 여야 협상은 안개 속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반도체 특별법은 좌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쟁국인 대만 등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한 수 아래로 보던 중국과의 격차는 좁아지는 가운데 관련법을 통한 지원까지 암초를 만나면서 반도체 경쟁력 쇄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죠. 네, 오늘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소위조차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린 데다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주 52시간 근무 제외 등 핵심 쟁점에서 야당의 합의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요.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 투자에 나서려는 계획도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분위기인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인텔에 약 7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수십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등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2차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전 내내 전국 수습 방안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될 때까지 한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당장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명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분주합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달아 긴급 의원총회도 열리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과 시기와 관련해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중지가 모일지 주목됩니다. 네, 특검 이전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또 물적 제한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이미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는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별도로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가 본격화됐습니다. 시추선이 오늘 새벽 부산 외항에 입항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탄핵 정국 와중에서도 일단 예정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됐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우는 오전 6시쯤 부산 영도 앞바다 인근 부산 외항에 정박했습니다. 보급기지인 부산 신항으로부터 7, 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예정이고요. 오는 17일쯤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왕고래는 동해 심해에 숨겨진 석유 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로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탄핵 정국 등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의 혼돈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프로젝트는 진행하기로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정과제로 여겨져 온 만큼 이번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국정 정상화의 시험대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금융공기업도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수장 인선 작업은 물론 서민정책금융의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정책금융기관장들의 인선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고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경우 지난달 말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 17일 권남주 사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적인 임추위 활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코 임추위는 관례적으로 사장 공모와 후보자 심사, 주주총회 의결 등에 앞서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 등과 교감을 갖는데요.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국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인선 논의도 멈춘 상황입니다. 캠코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원장도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로 인선이 이루어지는데 금융위 역시 정책 대응 비상 상황에 인선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다가 서민 정책 대출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는 모습이라고요. 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 없이 추가 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여야 간 합의했던 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서금원이 운영하는 서민정책대출 햇살론 15의 경우
당초 900억 원 예산에 550억 원 증액이 논의돼 왔는데요. 예산안이 여야 간 추가 협의 없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햇살론 15의 공급량은 올해보다 40%가량 줄어든 6,500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내 삼성과 LG의 TV와 가전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죠. 이에 제조사들은 연말 쇼핑 시즌 막판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배진솔 기자. 네, 배진솔입니다. 네, 가전업계가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 할인에 나섰습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제조사들이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홈페이지에서 TV 최대 $1,600, 냉장고는 최대 $1,400, 태블릿 PC는 $1,100 등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LG전자도 미국 홈페이지에서 TV 45%, 세탁기 30% 등 할인율을 올려놓고 판촉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른 품목보다 TV 할인율이 큰데 지난 몇 년 동안 TV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막판 연말 회복세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네, 또 트럼프 리스크도 이번 할인 행사의 배경이기도 하죠. 네, 미국 경제지 마켓워치는 새 휴대폰, 새 자동차,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며 관세 정책 적용 전인 이번 쇼핑 시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관세의 위력을 거듭 강조하는 등 이 조치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전세 사기와 대출 부담으로 서울 빌라의 전세 거래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보증금도 급등세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우선 월세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는 총 6만 6천억 건으로 지난해보다 10.1% 늘었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는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5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나 월세가 전세 거래를 앞섰습니다. 전세 거래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줄고 있는데요. 올해 7월까지 전세 거래는 매달 5천 건에서 6천 건 이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월 평균 4천 건대로 감소했고 11월엔 계절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3천 건대까지 줄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보증금도 올랐죠. 네, 서울 연립다세대의 월세 보증금은 올해 1월부터 11월 평균 8,9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3.4% 급증했는데요. 전세 보증금도 3.8% 오른 2억 3,0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월세 보증금은 평균 1억 530만 원으로 1월보다 38% 넘게 상승했는데요. 매월 지불하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8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으로 월세는 용산구가 13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가장 낮은 5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서울시가 연말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합니다. 특히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강남, 홍대 등 4곳엔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해 승객과 택시의 1대1 매칭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3.9%를 비롯해 평상시의 70.1% 수준입니다. 노사 간 교섭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 비해 보험료 부담은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가입자 부가보험료는 약 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수는 2022년 1,478만 명에서 지난해 1,509만 명으로 늘었는데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강화한 데 따라 납부 보험료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청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한 모습이고요. 워스트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전라 서해안은 가끔 흐린 가운데 눈,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